네, 안녕하세요. 성공채배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 혹시 광고 중에 이런 문구 아시나요? 나는 오늘도 소 한 마리, 닭 100마리를 살렸다. 이게 처음이네요. 조미료 광고의 어떤 네. 문구인데 이 기업이 100g의 조미료가 소 한 마리, 닭 100마리를 살렸다. 대신해서 좀 희생했다. 이런 문구를 재치 있게 좀 광고 안에 담아낸 거라고 합니다. 근데 어쩌면 그 조미료가 잡정보센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이 가는데 혹시 네. 이유를 아시겠나요? 말씀해 주시죠. 바로 이 조미료 100g이 소 한 마리와 닭 100마리를 살린 것처럼 저희 잡정보센터 안에 있는 각종 취업 정보들이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고용 한파로부터 구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정말 저희 많은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미료를 또 잔뜩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취준생을 위한 또 취준생을 위한 프로그램 잡정보센터 목요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취준생들이 완전 정복해야 할 기업은 바로 한화생명입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은 달달한 꿀팁을 전해주실 분입니다. 취업 컨설팅계의 허니보이,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허니보이. 어떻게 닉네임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 생소한 단어 허니이긴 한데요. 뭐 달달한 그만큼 취업 정보를 많이 전달해 달라는 의미에서 지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혹시 학창 시절에 별명 같은 거 따로 있으셨나요? 저는 맛이라서 막 네, 아왕 그래서 이런 거? 반장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네. 반장을 많이 해서 마반장이 마반장. 별명이었습니다. 마반장 괜찮네요. 그러게요. 네. 뭔가 마반장. 네. 허니보이 마반장 어떤 걸로 불러드릴까요? 허니보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허니보이. 허니보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허니보이인 만큼 달달한 합격 꿀팁도 기대가 되는데 네. 오늘 살펴볼 기업 바로 한화생명입니다. 먼저 이번 하반기에 보험업계 채용 분위기는 어떤 편인가요? 네, 보험업계도 채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인적성 시험을 앞둔 삼성그룹의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를 필두로 해서요. 현대해상, 교보생명, 오늘 이야기할 한화생명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보험기업에서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이러한 민영보험 분야 외에도 예금보험공사나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건강보험 등과 같이 이 공적 보험 성격을 띤 공사, 공단에서도 활발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보험업 분야에서도 충분히 기회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보다 하반기 시즌에 보험업계 채용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금융권을 또 지원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기뻐할 만한 소식인 네.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살펴볼 한화생명 채용 공고부터 남유진 캐스터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화생명 채용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의 접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내일이죠. 10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형 절차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을 거쳐 1차 실무 면접을 진행하고요. 다음으로 2차 면접, 임원 면접과 신체 검사가 진행됩니다. 네, 모집 직무도 살펴봐야겠죠. 모집 직무는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영업관리부터 살펴보면 개인 영업과 법인 영업이 있습니다. 경영지원 부문은 FA 지원과 언더라이팅, 보험 심사 부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직무 보시죠. 상품 계리 부문은 상품 개발과 리스크 관리, IFRS 17 부문을 모집하고 있고요. 자산 운용은 투자 전략, 투자 심사, 특별 계정 운용, 또 금융사업 부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디지털 분야는 빅데이터 분야와 핀테크 분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화생명의 채용 접수 기간은 내일까지입니다. 지원을 너무 늦추지 마시고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고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 하반기 한화생명에 대한 합격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화생명의 채용 공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말씀한테 좀 먼저 궁금한 게 보험업계를 보면 그냥 항상 앞에 땡땡 보험 이렇게 쉽게 부르면 될 것 같은데 해상,
화재, 생명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또 이게 금융권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차이점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크게 보험업 카테고리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가 바로 그것인데요. 일단 생명보험부터 말씀을 드리면 회사 이름이 무슨 생명으로 끝나는 기업들이 이 생명보험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서 큰 사고나 질병 혹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명과 관련된 보장 상품을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이 바로 이 생명보험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보험들이고요. 이러한 생명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가 손해보험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화재, 손해보험 혹은 해상 등의 기업들이 바로 이 손해보험 카테고리에 속하고요. 손해보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보험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다쳤을 때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치료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병원비를 지불하고 나서 그 낸 병원비의 일부를 돌려받는 보장 상품들이 보통 이 손해보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사람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집에 불이 나서 그 건물에 손실이 입거나 혹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처럼 그 사람을 제외한 재산, 재물까지 포괄적으로 보상해주는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좀 생명에 집중적으로 보험 상품이 몰려있는 이런 생명보험보다는 그 범위가 조금 더 포괄적이고 넓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간 보험 직원이 오신 줄 알았어요. 말씀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오늘 합격 가이드를 짚어볼 한화생명 기업, 이 기업에 대해서도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한화생명은 194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이 생명보험 기업으로 그러니까 대한생명으로 시작한 기업입니다. 올해로써 벌써 이제 72주년을 맞는 굉장히 역사가 긴 기업인데요. 생명보험업계 내에서는 일단 110조라는 큰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삼성생명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메이저 보험 기업입니다. 네. 또 대표적으로 본사 위치가 63빌딩인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본사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전국 각지에서 영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역 본부나 지점 등을 대충 살펴봤을 때 서울 경기권의 한 45%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 경남, 부산 순으로도 영업점을 보유하면서 전국에서 그러니까 보험 영업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자, 이번 하반기 한화생명 채용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채용 전형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전통적으로 한화생명 공채 같은 경우에는 한 3에서 40명 정도 채용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직무는 영업관리 직군이고요. 그중에서도 개인 영업을 굉장히 많이 뽑는다고 하네요. 이번 하반기 공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 그리고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채용 전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일반 전형, 특별 전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 전형은 여러분들이 쉽게 흔히 알고 있는 서류 그리고 면접으로 이어지는 전형. 특별 전형은 이게 좀 한화생명만의 독특한 전형이긴 한데 63초 자기소개 동영상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63초는 처음 듣네요, 또. 63초가 아마 63빌딩을 63빌딩. 네네.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그럼 자기소개를 할 때 꼭 63빌딩하고 연결을 시키지는 않아도 되겠죠? 네, 이 동영상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크게 63빌딩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하고요. 제가 이제 채용 전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 네. 일단 일반 전형은 쉽습니다. 서류, 우리가 흔히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서류들을 보고 평가해서 서류 전형의 합격과 불합격을 그 당락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특별 전형이 좀 생소하실 텐데 우리 한화생명의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롯데의 스펙타클이라든지 KT 스타 오디션처럼 정형화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의 끼와 역량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우리가 그 동영상을 보고 우리 회사와 적합한 인재인지 한번 판단해 볼게 하는 전형입니다. 그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일단 동영상에 꼭 포함해 주세요라고 그 제시된 내용이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화생명 지원 동기라든지 지원 직무 역량 그리고 입사 후 기여 방안이 바로 그 내용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63빌딩이라는 상징적인 그 숫자 63초가 네. 동영상 우리가 찍어야 되는 동영상의 제한 길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나시면 채용 홈페이지에 업로드만 하면 바로 지원이 된다고 하시니까요. 이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에 같이 공부하던 그 남학생 친구가 있는데 실제로 이 동영상을 찍어서 특별 전형에 통과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영업관리 직무를 지원을 했었고요.
정장을 딱 갖춰 입고 딱 단정하게 입고 그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이렇게 셀카 모양으로 해서 찍었었거든요. 그때 좀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같이 특별 전형을 합격한 친구들 중에는 뭐 실제로 진짜 63빌딩 앞에서 찍은 친구도 있다고 하고요. 아니면 뭐 신입사원의 강한 체력을 보여주고자 헬스복을 입고 런닝머신을 뛰면서 헬스장에서 찍었던 친구도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그러한 형식에는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동영상 전형 관련해서 뭐 특별 전형을 통과하는 분들은 일단 면접 전형에서 같은 조로 묶이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면접장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 면접 전형까지 같이 가지고 갈 자신의 역량이나 강점들을 이 동영상에 잘 녹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굉장히 매력이 통통 넘치는 분들이 한조가 될 것 그러게요. 같아서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한화그룹이 서류 전형하고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이제 면접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화생명도 좀 그런 편인지 어떻습니까? 네, 그 2013년도에 HAT라고 불리는 그 한화 인적성 검사가 폐지된 이후에는요, 한화생명도 마찬가지로 서류 전형 이후 인적성 검사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업에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적성 검사를 통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다는 측면이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적성 검사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장을 섭외하는 부분이 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거든요. 하지만 그 비용을 뛰어넘는 편익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한화생명은 2013년도에 이런 한화 인적성 검사를 폐지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굳이 우리는 인적성 검사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있을 면접 전형을 통해 충분히 우리 한화생명의 인재상 그리고 비전에 맞는 지원자를 선별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류 전형이나 특별 전형, 그러니까 일반 전형, 특별 전형 합격 이후에 서류 이후에 우리 인적성 안 본다 너무 좋아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후에 있을 면접 전형에 대해서 그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면접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한화생명만의 면접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1차 실무진 면접 그리고 2차 임원 면접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다른 기업들의 면접 그 프로세스와 동일하고요. 하지만 그 지난 하반기부터 이 영업관리직군 지원자에 한해서 합숙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이 한화생명 면접 전형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합숙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박 2일 동안 용인에 있는 한화생명 연수원에서 합숙하면서 면접을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크게 첫째 날에는 팀을 이루어서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요. 둘째 날에는 개인 역량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전형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첫날에는 팀을 이루어서 같이 어울려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화드보드지나 색종이 등을 좀 주고요. 우리 특정 주제에 맞는 한 트로피를 만들어 봐라. 팀별로 트로피를 한번 만들어 보는 활동, 그리고 뭐 운동회에 같이 팀으로 좀 참여를 해본다라든지 아니면 특정 주제에 맞춰서 팀원들끼리 의견을 공유하면서 팀 PT 발표를 해본다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보통 첫째 날에 진행이 되고요. 둘째 날에는 상대적으로 개인 역량이 강조되는 부분들이죠. 뭐 개인 PT라든지 아니면 인성 면접이라든지 뭐 토론 면접 등이 보통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합숙 면접을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저 역시도 예전에 취업 준비할 때 합숙 면접을 갔었거든요. 그때 네. 기억이 좀 나서 말씀을 드리면 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첫날에는 같이 팀을 이루어서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전체가 참여하는 운동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막 인간 피라미드도 쌓고 그랬었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녁에는 팀 PT 발표를 위해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내용들 좀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1박 2일 동안 같이 팀으로서 지내다 보니까요. 굉장히 친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1박 2일 내내 누군가 나를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니 말 하나, 행동 하나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되는 그런 좀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게 합숙할 때 밤을 새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밤에서 회식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것도 좀 평가를 한다든지 있나요? 제가 예전에 합숙 면접을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는 딱히 없다고는 들었습니다. 그 스케줄대로 딱딱딱 팀 활동을 진행하고 그 이후 8시 이후에는 숙소에 들어가서 취침하는 것으로 개인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있었을 때는 사실 그 기존 스케줄대로 진행된 후에 첫째 날 그 밤에 같이 치맥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면접관님들이랑 같이 좀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오늘 면접에 대해서 어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면접관님들은 평가를 안 하신대요.
지금 치맥 시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좀 평가받는 어떻게 보면 면접자 입장에서는 마냥 그렇게 쉽게 뭐 치킨도 먹고 맥주도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좀 네. 그때 역시도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신경을 썼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합숙에서는 항상 다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 안 같아요. 돼요. 조금씩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영업 관리 이 직무만 합숙을 실시하고 다른 직무들은 안 하나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영업관리 직무만 합숙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일반 직무는 그냥 쉽게 말해 당일치기 그날 면접이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영업관리 직무 지원자에 한해서만 팀에서의 본인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개인 역량을 볼 수 있는 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합숙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왜 영업관리 직무만 실시를 하는 거야? 대체 영업관리 직무가 뭐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영업관리 직무 지원자라고 한다면 이 해당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하나생명에서 영업관리 직무는 이제 개인 영업, 법인 영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개인 영업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점의 발령을 받아서 그 지점에 속해 있는 우리 보험 설계사라고 하죠. 이제 FP 분들을 직접 교육하고 관리하면서 동시에 우리 지점이 속한 이 상권도 분석하고 영업 전략까지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FP 분들, 보험 설계사 분들은 보통 우리 그 딱 떠오르잖아요. 40, 50대 어머님 세대. 네. 그런 분들이 보통 보험 설계사를 많이 그 보험 설계사로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20대 후반이고 30대 초반인 여러분들이 이 보험 설계사 분들을 직접 교육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업무 지시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쓴소리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의 역량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영업관리자한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비추어 생각했을 때 실제 면접장에서도 이런 합숙 면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보려고 하는구나. 법인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법인 영업 담당자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보면 우리 그 일반적으로 회사에 직접 들어가서 뭐 인사, 재무 담당자들을 만나고 임직원들의 퇴직연금을 우리 하나생명으로 유치하는 그 영업 활동들을 진행하거나 방카슈랑스라고 하잖아요. 우리 뱅크와 인슈어런스의 합성어인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 중에서 우리 하나생명 보험 상품을 좀 더 많이 잘 판매해 주세요라고 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은행 담당자들이 실제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의 접점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실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너의 역량을 잘 펼칠 수 있니 궁금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제 수행하는 업무랑 비춰봤을 때 개인 영업, 법인 영업, 이 포화라는 영업관리 직무자들은 면접 전형에서부터 합숙 면접을 실시한다라고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합숙 면접을 실시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채용을 진행하는 직무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영업관리 직무 외에도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잘 지원하시는 직무 3개 정도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경영 지원의 언더라이팅, 그리고 보험 심사직, 그리고 상품 계리 직무의 상품 개발 분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의 이제 가입과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 언더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 보험 가입을 승인해 줄 것인가 이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즉 보험 설계사분들이 영업을 해와서 보험 가입 신청서를 받아올 것이잖아요. 네. 이런 가입 신청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그 언더라이팅의 언더, 그 표면적인 계약서 이면에 있는 내용들, 가입 신청자의 과거 병력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것은 아닌지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는 게 바로 이 언더라이팅 쪽이고요. 보험 심사 쪽은 이제 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승인된 이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이 직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나생명이 다 보험금을 퍼주게 되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지급 사유가 우리 약관과 절차에 따라서 합당한 것인지를 좀 보려고 하는 직무입니다. 이 두 직무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대상자의 건강 상태라든지 혹은 뭐 과거 병력 이력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언더라이팅과 보험 심사직은 간호학 전공하신 분을 굉장히 좀 우대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상품 계리 직무의 상품 개발 분야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직무입니다. 네. 근데 여기 계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네. 계리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얼만큼의 상해를 입어서 병원비가 얼만큼 예상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 수리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보험 상품을 개발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보험 상품을 좀 개발하는 그쪽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리나 통계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한화생명의 자소서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생명 자기소개서도 이 특징이 있을 텐데 어떤 특징이 있다고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한화생명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크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평범한. 네, 다른 그 일반 기업들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일단 이번 하반기 자기소개서 항목을 쭉 보면 상반기 공채 항목과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총 4개 항목에 각 항목별 천자를 물어보는 네. 완전히 똑같았고요. 그리고 질문들 내용을 봐도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해 있다. 즉, 그 4가지 질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회사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묻는 질문, 그리고 지원 직무 동기와 강점을 묻는 질문, 나머지 자신의 경험을 묻는 질문 2가지로 해서 총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한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다룰 거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서 우리가 특별 전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동영상 특별 전형을 통해서 그 통과한 친구들도 특별 전형 이후에 면접 전형에 가기 전에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 4개 항목에 맞춰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작성을 하고 이게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에 맞춰서 면접 때 질문으로 쓰인다고 하니까 너무 그 특별 전형이라고 이 자기소개서 항목 작성에 소홀히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 접수가 하루 남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작성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테고 다시 점검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소서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항목은 어김없이 지원 동기인데요.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팁이 있을까요? 네, 일단 1번 보시면은 회사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전형적이잖아요. 네. 일단 10월 중순이고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겠구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시면 그 삼성그룹 1번 자기소개서 항목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글자 수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삼성을 써봤던 분들이라면 조금 어렵지 않게 그때 경험을 되살리면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자, 이 나라는 사람이 회사를 지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 속에서 지원을 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회사를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의 이유를 밝혀줘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해서 단순히 한화생명의 사업적인 내용이나 본인 경험만 나열해서 천자를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보다는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한 만큼 그 선택의 이유로서 자신의 직업관이나 가치관, 생각 등을 좀 담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를 1번, 2번으로 나눠서 묻고 있잖아요. 1번에는 회사 지원 동기, 2번은 직무 지원 동기로 나눠서 묻고 있는데 이 지원 동기라는 큰 틀 안에서 1번, 2번을 좀 유기적으로 작성을 하겠다 한다면 일단 1번 회사 지원 동기에서는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요. 그러한 기준에 한화생명이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좀 기재를 해준다면 2번에서는 그러한 기준을 가장 잘 만족하는 직무가 제가 바로 지원하는 그 직무입니다라는 순서대로 좀 기재를 한다고 하면 좀 무난하게 1, 2번을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좀 1, 2번 지원 동기 부분을 구상하고 나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당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그러한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간결화, 계획적으로 작성해 준 것이 바로 이 입사 후 포부이기 때문에 지원 동기 구상 후에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는 흐름으로 좀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번 문항 얘기가 나와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 또 직무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데 여기 지원 분야를 선택하게 된 배경을 쓰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간혹 이제 질문에 제시된 배경이라는 단어를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예전에 단순하게 우리 어머니나 이모가 보험 설계사였기 때문에 보험 왕이라든지. 네, 보험 왕이 판매 왕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영향으로 이 직무에 지원합니다라고 네. 채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네. 좀 아쉽죠. 음. 물론 이제 쓸 수는 있어요. 우리 어머니나 이모가 보험업에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보험에 관심이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향으로 보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게 됐고, 보험업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가치라든지 어떤 직무자로서의 전문성, 나와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당 직무에 지원합니다라는 흐름으로 작성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가족 중에 보험업계 종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합니다라는 식의 내용을 좀 피했으면, 그렇게만 전개되는 내용을 좀 피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또 내용을 보시면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과 경험을 좀 기재해 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직무 지원 동기를 앞에 기재한 만큼 이 직무와 관련한 강점이면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직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보면 차별화된 강점으로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별화된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흔히 이제 강점으로 작성을 하시는 뭐 기획력, 분석력, 꼼꼼함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로만 제시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좀 제시를 해달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분석력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뭐 비정형 데이터 속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발굴해내는 분석력, 특정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강점을 발휘하는지로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여기서 말하는 차별화된 강점으로 어필할 수 있는데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경험이다라고 하면 이런 강점을 키워왔었던 경험이나 혹은 발휘했었던 경험 어느 것으로도 작성을 하면 되니까요. 선택해서 잘 수월하게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3번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끈기 있고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항목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도전적으로, 열정적으로 어떤 식으로 경험을 작성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도전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도전적이란 목표라는 것은 사실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같은 상황이나 같은 조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전적이다,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구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쉽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전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3번 항목을 쓰는 데 있어서 한 2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나는 그러면 도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했을 때 이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성 흐름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를 드린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도전이란 무엇인지, 그에 맞춘 도전적인 목표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 가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달성해 갔는지 과정과 결과를 작성하는 순으로 여러분들이 3번을 채우신다면 조금 무난하게 쓸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여기 3번 도전적인 목표하고 괄호를 치고 진학과 학업 제외라고 돼 있어서 좀 학업이랑 연관이 안 된 경험을 쓰라고 하면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험이 좀 좋은 경험인가요? 사실 그 자기소개서의 경험 항목 작성할 때 뭐 학업, 뭐 진학 혹은 뭐 그냥 대외 활동 등 모든 경험을 통틀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나만의 차별화된 경험이 없다. 나는 맞아요. 뭐 대학교 때 혹은 살아오면서 특별히 한 게 없는데라는 고민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기업에서 이렇게 경험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래 지원자 너의 경험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지 한번 보자. 그래 한번 경험 멋진 사람을 우리가 한번 선별해 볼게. 이렇게 경험 경진대회 느낌이 아니라요. 그 해당 경험 속에서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임했니를 궁금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 자체가 아니라 경험 속에서 있었던 나의 생각 등을 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 평가자분들은 수많은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경험들은 다 봤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험으로 차별화를 두기보다는 그 속에서 나의 생각으로 차별화를 둬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사소한 경험 같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나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 충분히 작성을 하셔도 되고, 다만 그러한 경험을 작성할 때에는 이후에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이 지원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끔 그 해당 경험에서 빗대어서 알 수 있게끔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경험 항목에서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뭐 군대 이런 얘기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군대 경험 자체를 뭐 쓰지 말라, 쓰라라는, 그러니까 써도 된다,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저는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 얘기도 써도 되고요. 여러분 뭐 재수 얘기 써도 되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한 것도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 기업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잖아요. 군대에서 똑같이 뭐 유격 훈련을 했다고 할지라도 누구는 힘들어, 진짜 시간 안 갔다라고 그렇게 힘들게만 생각을 했지만 나는 똑같은 유격 훈련이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좀 쉽고 나만의 방법으로 쉽게 편하게 그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경험을 쓰든 뭐 재수 경험을 쓰든
그런 경험 자체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경험 속에서 내가 했던 생각, 배웠고 느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쓴다면 군대 경험도 충분히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정말 사소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걸 느꼈고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주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그런 게 오히려 더 차별화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정량적인 결과, 뭐 최우수상, 대상, 뭐 이런 상을 받았던 경험들을 주로 이 도전적인 목표를 내가 달성해봤다라는 네. 식의 내용을 많이 전개하시는데요. 오히려 내가 쉽게 예를 들어서 그냥 휴학 기간에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집에서 귤 까먹으면서 쉬었다. 경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렇게 쉬면서 느껴보니까 평소 내가 하루하루 1분의 1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나에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인 것이구나. 그러니까 놀아봤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부분을 느낀 걸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더 사소한 경험이 자신에게는 차별화된 경험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부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근데 그러면 실제로 맞쌤 제자들 중에서 이런 사소한 경험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있나요? 굉장히 많죠. 오. 사소한 경험뿐만 아니라 뭐 책을 읽은 경험도 씁니다. 내가 어떤 시집을 읽었는데 해당 시에서 굉장히 감명 깊은 글귀,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문구를 보면서 뭐 정량적으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죠. 뭐 독후감을 쓴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방향점, 그러니까 나침반으로 삼고 이러한 식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겠구나라고 쓰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자기소개서를 통해 실제 최종 합격까지 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경험에 구애받지는 않고요. 나만의 경험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가야겠죠. 그 생각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4번 항목도 보겠습니다. 네. 본인의 강점을 발휘하여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라며 실패 또는 성공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항목 역시 경험에 대한 항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문제 자체에 좀 답이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문제를 좀 자세히 보시면 일단 강점을 발휘해 노력한 경험인데요. 실패 또는 성공입니다. 일단 실패랑 성공을 나누려면 이 기준이 있어야겠죠.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목표가 이 항목을 작성하는 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내 강점을 발휘해서 노력을 했으면 그 결과가 좀 성공인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물론 이제 실패 경험을 써도 되니까 너무 이 성공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에 고정관념을 갖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보면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역시 일단 성공 경험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성공의 원인이 내가 열심히 가진 강점을 발휘해서 노력했으니까 성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공의 원인이다. 곧 내가 강점을 발휘했다. 성공의 원인은 나의 강점 발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성공 경험인 때에는 나의 구체적 강점이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발휘해서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라는 흐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실패 경험으로 쓴다고 한다면 일단 내 강점을 발휘해서 노력을 했지만 실패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실패했습니다라고 끝이 아니라 실패라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더 보완해야겠다고 느꼈다. 어떠한 부분을 더 개선해야겠다고 필요성을 느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필요성을 더 보완을 했다라고 끝내셔도 되고 네.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마무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서류 지원이 하루 남은 한화생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또 가장 좀 중요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직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도 영업관리 직무랑 상품 계리 직무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영업관리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제 다른 직무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지식이나 자격증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조금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영업관리 직무에 한해서만큼은 그냥 보험 설계사분들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가서 영업해서 계약 따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매 공채 시즌마다 채용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곳이 이 영업관리 직군이거든요. 네. 채용을 진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 매출액이 굉장히 급격히 늘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지점 수가 갑자기 급격히 늘었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항상 많이 뽑는 영업관리 직무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만큼 진짜 업무가 힘들지 않을까, 업무 강도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반증일 것 같은데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되게 힘든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합숙 면접까지 보면서 뽑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순히 이제 여러분들이 영업관리 직무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그냥
저 영업하는 거 좋아해요가 아니라 직무 분석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영업 관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제가 그 하나생명에서 영업 관리로 근무하시는 분을 좀 만나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업 관리자는 이 세 가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된다. 사람 만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리크루팅, 업적, 유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 우리 업계에서 정말 유능한 보험 설계사분들을 스카우트해 올 수 있는 리크루팅, 그리고 신규 계약을 따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계약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 업적 유지라고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고민을 해서 단순히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로서 도배되는 일이 없게끔 여러분들이 영업관리 직무자라면 좀 함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한화생명의 자소서랑 면접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강조해드리지만 하루 남았습니다. 우리 한화생명 지원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신의 한 수를 주시죠. 네, 이제 보험업에 좀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보험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 생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제 고민을 해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오늘날 이 전통적인 삶의 모습에서 앞으로의 미래는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지금 한참 이슈가 있는 고령화라든지 뭐 저출산 이슈 등으로 인해서 인구 구조도 굉장히 많이 바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할 대상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또한 자율주행차나 뭐 스마트시티 등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환경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고 이에 맞춰서 보험이 필요한 상황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단순히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만 영업을 하고 상품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난 앞으로 영업 전략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예를 들어 뭐 실버 세대의 맞춤 영업 전략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혹은 이런 스마트한 생활 환경에서 어떻게 보험 상품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앞으로 변화될 미래 환경 속에서 보험업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한다면 충분히 보험업에 대해서 로열티를 가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달달한 허니보이와 함께 꿀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일 서류 지원할 때 오늘 방송 좀 참고하셔서 좀 제대로 된 자소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더 빅스터디의 마민형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보내자 처음 학교로. 보내자 원하는 유치원. 보내자 인터넷 홈페이지. 보내자 11월 1일 신청. 보내자 유치원 입학은 처음 학교로. 인터넷에 처음 학교로를 검색하세요. 쉴 새 없이 바쁜 중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오늘. 발걸음이 유난히도 가벼운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도 고단했을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합니다. 고된 하루의 끝에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일한 만큼 보장받는 사회, 노동자도 고용주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부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알짜배기 뉴스들을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동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오늘 강원도에는 어떤 채용 소식 올라와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신세계 노무법인입니다. 춘천시 후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법무 관련 서비스업으로 노무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재졸 이상, 경력은 신입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4대 보험 관련 업무, 급여 관리 및 자문업체 관리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월급은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이고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나 10월 19일 춘천고용센터에서 잡데이 행사 참여업체로 현장 면접이 진행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춘천고용센터로 방문,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입 노무사무원 1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하슬란 컴퍼니입니다. 강릉시 교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업으로 마케팅 담당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은 관계없고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PPT 및 SNS 등 블로그 관리 마케팅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연봉은 2,400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우편 및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채용권이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청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충청도에는 어떤 소식 올라와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코리콘 건설입니다. 본사는 충남 공주에 소재한 건설업으로 현재 충북 청주시 강서동의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안전관리 담당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 5년 이상자를 모집 중이며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6일, 급여는 연봉 5,50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준비하셔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안전 담당자 1명 채용합니다. 마감식 채용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성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면접 연습하기, 자신의 업무 능력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등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등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금요일인 26일에는 개인 신용관리 및 재테크 요령에 대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직접 워크넷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저희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셔도 가능합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은요,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강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실 잡정보센터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역시나 오늘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신세미 캐스터도 잡정보센터를 진행한 지 꽤 되셔서 혹시 네. 주변에서 막 취업과 관련된 걸 물어본다거나 인스타로 막 뭐 세미 누나, 세미 언니 뭐 티미 이럴 때 언니. 어떻게 해야 되나요? 티미 언니, 그렇죠. 티미 언니가 있었죠. 이럴 때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때 이런 경우가 좀 있나요? 물어보는? 다들 뭐 취업에 관해서는 저한테 안 물어보시고요. 아. 티미 언니 얘기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뭐 춤 잘 봤다. 네. 다음에도 쳐달라 막 이런 얘기 어. 하시는데 티미 언니가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노력해보겠습니다. 진짜로요? 오늘 뉴스는 어떤 건지 함께 살펴볼까요? 네, 그럼 바로 소개해 바로 주시죠. 넘어가시네요. 네, 오늘 뉴스를 위해서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최근 A씨는 원하는 기업에 계속 탈락이 되면서 한 서비스를 찾게 됐습니다. 바로 자기소개서 대필 서비스인데요. 이에 많이 놀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익숙한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마치 독후감을 귀찮아하는 아이의 학교 숙제를 도와주듯이 성행을 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하반기 채용 시즌에 맞춰서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A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취업이 너무 절박했다며 2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했고요. 카페 아르바이트밖에 경험이 없던 A씨는 서비스 이용 후에 사교적이고 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창의적인 인재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게 또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만 원이라는 돈이 취준생들은 물론이고 돈을 버는 직장인들한테도 굉장히 큰 돈일 텐데 그렇죠. 왜 이런 거금을 주고 이용을 하는 건지 이유가 뭔가요? 네, 이유를 말하자면 아무래도 취준생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인 자소서 돌려막기 때문인데요. 이 부담스러운 비용이지만 한번 자소서를 잘 써놓으면 다른 회사에도 계속해서 재가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투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또한 최근 들어서 학점과 학교, 영어 점수나 자격증 등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이후에 자소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서 이런 대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취준생들 여러분들 중에서는 몇 날 며칠을 정말 밤을 새서 자소서를 작성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네. 비용만 내면 뚝딱 자소서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좀 비겁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업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편인가요? 네, 뭐 인터넷에 자소서 대필을 검색을 하면 자소서 대필을 문의하는 글과 또 홍보를 하는 글이 셀 수 없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소서 대필 전문 업체도 수십 개나 이루고 있고요. 게다가 이들에게 자소서를 보내거나 자신의 스펙과 또 경험을 나열해서 보내면 빠르면 4-5시간, 보통은 수일 안에 자소서가 완성이 돼서 보내진다고 합니다. 네, 이 4-5시간 안에 완성이 되면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치기 좀 힘든 유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쁜 취준생 여러분들한테는 당연히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비용 또한 글자 수에 따라서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자소서 대필 시장이 커지면서 자소서 대필뿐만이 아니라 면접까지도 컨설팅을 해주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네. 근데 이 면접 컨설팅은 얘기를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자소서 대필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면접에 올라가면은 자소서를 본인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면접 중에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라는 티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대필을 한 것이 티나지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을 업체에서 1대1로 코칭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이 자기소개서 대필에 대해서 얘기를 다룰 때 네. 면접 가면은 다 들통이 난다 그쵸.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런 것까지 또 보완을 해서 더 치밀해지고 있어서 정말 더 좀 뿌리치기 힘든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더 블라인드 채용 이후에 이런 대필 서비스를 하려는 유혹에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네. 취준생 B씨는 대학생 삶이 다 거기서 거긴데 네. 자소서에 따라서 누구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누구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게 현실이라면서 막막한 마음에 취준생들끼리 자소서를 첨삭해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거면 차라리 전문가에게 맡겨서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먼저 취업한 후배 대필 자소서를 본 취준생 C씨는 또한 억울하고 화가 났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다가도 나중에는 자소서 대필을 받지 않은 자신이 조금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수십만 원 대필로 마케팅에 전혀 관심이 없던 후배의 자소서가 마치 마케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일관성 있고 또 재미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취준생 B씨의 말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공감이 네. 됐어요. 삶이 다 거기서 거긴데 누구는 창의적이고 누구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억울하다. 취준생들의 반응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 편인가요? 취준생들 반응은 실제로는 나쁠 게 없다라는 반응이 많은데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자소서 대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봤더니 10명 중 4명이 자소서 대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취준생의 25.2%는 기회와 비용이 있다면 대필을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비춰줬고요. 15.8%는 자소서 작성 능력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대필을 해도 좋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자기소개서 대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또 강화가 돼서 면접까지는 통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같이 일하다 보면 어떻게 들통이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스로가 떳떳한 취업 준비로 정정당당한 승자가 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두 번째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이어지는 고용 한파에 취준생 여러분들이 취업박람회 같은 행사에 참여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신산업 혁신성장 일자리 박람회가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어떤 박람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네.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네. 더 궁금해지는데 어떤 행사였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신산업 일자리 잡으러 가자라는 슬로건 아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를 했고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리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 공단 주관으로 주관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중소, 중견기업으로서 채용 계획이 있는 미래차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93개의 기업이 참가를 했습니다. 기업들의 채용 상담과 현장 면접과 더불어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직무 취업 특강 및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날 방문해 주신 구직자 여러분들이 약 5천 명이나 됐습니다. 이날 구직자의 취업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네, 이게 저희도 현장에 가서 같이 느끼면 굉장히 좋을 텐데 또 현장에 없어서 또 아쉽습니다. 아까 이제 신세미캐스터 옆으로 화면이 나오는 걸 잠깐 봤더니 뭐 기업과 구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좀 얘기하고 뭐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현장에 안 가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이번에 박람회 주최 측과 함께 이번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산업부 통상자원부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 투자 계획을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신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일자리 박람회를 이번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의 혁명을 주도해 나갈 신산업 분야, 미래차, 에너지 신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IoT 가전, 로봇, 에너지 바이오 헬스 5개의 분야에 있어서의 유망한 중소 중견 기업들이 우수한 인력을 찾는 하나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고 아울러 바이오 5대 신산업 분야에서의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갈 수 있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과 공기업만 찾지 마시고 유망한 중소, 중기업에도 관심을 갖고 일자리를 찾아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잡아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신산업 분야의 중소, 중견 기업의 채용 기회를 잡아보라라는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어떤 의미로 이 행사를 기획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이제 취준생들 또한 중소, 중견 기업의 어떤 미래 성장률을 보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지원율이 낮은 편이거든요. 이 박람회에 참여하게 된 중소기업들의 반응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반응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 93개 참가 기업 중에 한 곳인 휴젤 주식회사 인사 담당자와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것도 함께 만나보시죠.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고 있으며 저희 제품은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라고 많이 부르는 톡신과 그리고 필러,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신산업 혁신 성장 기업이라를 선정해서 저희를 컨택을 해왔고요. 저희도 신산업 혁신 성장에 도약하는 기업으로서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 전체적인 사업군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도 공장이 춘천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방에도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도 되게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기업들은 숨은 진주를 찾고 또 구직자들은 취업 성공까지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비 캐스터가 또 직접 발로 뛰면서 굉장히 열일하고 오셨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까지 함께 다 들어봤고요. 그런데 신산업 혁신 성장 일자리 박람회가 다른 박람회와는 다르게 애프터 서비스까지 함께 할 수 있다고요? 네, 애프터 서비스도 있는데요. 산업기술진흥원은 이번 일자리 박람회 이후에도 6개월간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93개 참여 기업의 채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또 해당 기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가 직접 이력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상반기 채용 시즌까지 구인 기업과 구직 청년 간의 일자리 매칭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앞에 보시면 홈페이지 주소 나갈 텐데요. 신산업 혁신성장 일자리 박람회 대표 사이트입니다. 구직자들을 위해서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6개월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력서 준비하신 거 등록을 하셔서 꼭 소중한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직접 박람회까지 다녀오셔서 알찬 소식들 전해주셨습니다. 취업의 뉴스 다음 뉴스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신세미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금요 스페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내일은 특별히 금융권 취준생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마감임박 금융공기업 A매치 골든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오랜만에 돌아온 영화 직업을 만나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